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종목을 보다가, 이게 조금 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종목은 CJ 프레시웨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원래는 영업이익을 저는 간단하게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저는 일단 봐요. 근데 일단 과거부터 보시면 2015년대는 300억에서 이제 꾸준히 16년대는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지금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는 줄었는지 늘었는지인데, 뭐 부채는 줄면 좋지만 어쨌든 간 늘고 있긴 하네요. 이럴 때는 부채 비율로 보는 게 좋은데, 네, 비율도 느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일단 저는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재무적으로는 회사가 뭐 상폐를 당하거나 거래 정지가 당할 위협은 좀 적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나서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를 간단하게 이 밑에 비즈니스 서머리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식자재 유통이나,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으로 식자재 유통을 관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농지들이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주로 대량으로 식품을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저는 대강 알고 있어요. 지분율을 보니까 CJ가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유통 주식수가 밖에 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시가총액을 봤더니 영업이익이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라앉았지만 올 500억을 내는 회사가 2천억밖에 안 한다는 거는 정말로 약간 되게 적다. 그래서 여기 경쟁사 비교에 들어가시면 다른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주는데,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쨌든 시총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하거나, 아니면 대상홀딩스와 비교해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신세계 푸드와 비교를 해보면 영업이익이 2배가 넘는데 시가총액은 좀 더 가벼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대조산업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몇 배가 되는데 시가총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보면 좀 갈 것 같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한번 쭉 제가 차트를 보시면 지금부터 여기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한 번도 약간 좀 크게 오른 적이 없죠. 그래서 월로 한번 돌려보면 9만원부터 진짜 수직 하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16,800원대에 정착을 해 있는 모습인데, 이제 과거 조금 더 여기서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16,800원에는 지금 보시면 약간 어쨌든 간 이 지지 라인을 지금 몇 개월이지? 1, 2, 3, 4, 5, 6개월 동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좀 6개월 동안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 6개월 부분에 거래량이 되게 많이 모인 것을 보면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월봉을 크게 만들었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선을 보시면 이 왼쪽 두 편 봉오리에 지금 윗부분이 이 선에 걸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두 번의 봉오리와 여기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이 MACD라는 이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교차가 일어났을 때 빨간색에 파란색을 앞질렀을 때 좀 더 좋은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전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약간 곧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투자 회사들에서 올린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목표가 자체가 다 2만 원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올린 거는 지금 약간 나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 미국에 있는 다우 지수를 보면 요즘에는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 지수가 오르는 추세인데, 그 말을 번역을 하자면 그 백신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언택트 아니면 이런 기술주들은 나스닥에 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스닥이 조금씩 빠지고 백신이 나오면 옛날에 있던 약간 항공주 아니면 지금 외식을 가지 않지만 외식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되게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제 다우 지수가 되게 많이 오르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시웨이도 한 번도 빚을 못 받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많음에도, 근데 이제 드디어 다우도 오르고 백신도 뭐 러시아 백신이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는 뉴스도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앞전과 다르게 크게 한번 터졌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이걸 시작의 신호탄이지 않을까 하고 보는 관점에서 이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제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21선을 넘었을 때 이 위에서 큰 거래량으로 약간 터져준다면 이거를 약간 믿는 그렇게 지표로 보고 있는데, 이 61선, 그러니까 2달 정도의 지표에서 크게 아마 뚫었다가 아니면 이 거래 이평선에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식은 그리고 투자자에서 수급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기관이 순매수로 약간 들어온 적이 얼마 없어요. 5월 달에 이때 들어왔을 때를 한번 보면 5월 19일인데, 5월 19일이면 아마 이때네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혹시 잡히지 않을까 하는 뉴스들이 나왔던 때라서 아마 올랐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 크게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 들어왔을 때 이제 특징이 금융투자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뭐 너무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가 엄청난 매도세에서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장기간 단기간 갈지 모르지만 지금은 약간 확실한 바닥인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아니면 중단기적으로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